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지금 5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이어서, 어, 시간이 좀 애매해. 이거 영상을 찍고 또 편집을 하고, 인코딩 해갖고 올리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왜냐면 또 우리, 해야 되는 영상도 만들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애매한데, 더 시간이 끌면 또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오늘 뭐 제목을 뭘로 잡을지 아직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는데, 음, 일단 이런 기사를 한번 볼게요. 파월, 일회성 물가 상승에 대응안에 크게 오르면 정책은 변경할 수 있어. 요 기사를 가지고, 그동안,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그죠? 일시적이야. 이런 얘기들을, 파월이 계속 고수를 했는데, 요 뒤에 붙은 거, 크게 오르면 정책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요 말을 하면서 조금 기조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요게 그렇게 우려할 상황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준에 요 보시면은 뭐 기사들을 쭉 읽어볼 필요가 있어. 이거는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연준의 반기 여기 보시면 연준의 어,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위한 하원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란 여러 해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파월이 얘기했어. 그죠? 일회성 물가 상승이라면 나중에 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파월은요, 또 뭐라고 했냐면,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약간 더 지속적이다라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했던 범위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서 배포한 서면 발언을 통해서도 물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아졌고,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높을 가능성이 크다. 요게 왜 향후 몇 달인지가 이제 오늘 설명할 거예요. 이후 누그러질 것이라며 물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일 것이다 라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왜 이럴까요? 저번에 보면요, 옐런은 반대 얘기를 했죠. 옐런과 파월이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 근데 요번에는요, 옐런도 어때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경제 제재와 직접 연관된 몇몇 상품과 서비스의, 그죠?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라고도 지적했다. 그죠? 몇몇. 그게 몇몇이 뭘까요? 음. 중고차가 3분의 1. 그쵸? 뭐, 나오는데, 여기 기사에도 나와요. 중고차가 3분의 1. 3분의 1은 중고차 가격 급등 때문이다. 중고차 가격, 그 다음에요, 주택 가격 상승, 요게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요, 나머지는 임금 인상, 그리고 소비 심리가 촉진되면서 일반 소비 임금 인상,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 상승. 요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파월은. 그죠? 중고차 문제는요. 당연히 자동차 차량용, 그죠?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이 안 돼서 부족하니까 일어난 것이라고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요. 차량용 반도체 부분만 만들어지고 공급이 되고 회수가 되면 이 부분은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죠. 주택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만 해소가 되면 주택 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는 요인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럼 임금 인상은요. 실업수당 주던 거를 안 주면 해결되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실업수당을 이제 안 주기 시작해. 그러면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면 일반 소비가 늘어난다. 이건요, 지금 델타 변이로, 팬데믹 확산으로 해결될 문제지. 그럼 왜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자고, 다 같이. 네. 분명 이유가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 금리 인상 부분, 아니, 임금 인상 부분이에요. 미국 주정부 실업수당 끊자 구직자 늘었다.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줬어. 일을 안 해도,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수당을 딱 끊으니까 어떻게 돼? 나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일자리가 남아 돌아, 막. 이미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당을 딱 끊은 거야. 신의 한 수지, 이것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 일자리가 더 많아요. 일을 하겠다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임금을 올려줄 이유가 없는 거지. 임금이 늘어나는 게 뭐다? 인플레이션의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강성 노조들이 막, 집회를 하고, 그죠? 파업을 하고 이러면서 임금 인상을 만들어내. 그러면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받는 돈이 늘어나니까 좋겠지만 결국 따라가는 건 뭐다? 물가가 올라가요. 똑같이. 그러니까 또 한 1년 지나면 또 해. 또 올려달라 그러고 또 물가 따라 올라가. 그러면 또 해요. 계속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지? 그 일시적으로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를 임금 인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금 인상 잡히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봐봐. 지금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월이요, 앨런도 인플레이 몇 달 가겠지만 결국 안정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래.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요, 파월과 앨런은 입장 차이가 있었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같은 의견을 내고 있어. 갑자기 한 팀이 됐어. 그죠? 거기다가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8까지 치솟으면서 한때 막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경기가 침체에서 성장으로 돌아서는 자리에서는요, 당연히 국채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경기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근거이기도 하거든. 근데 얘가요, 좀 있으면 2.0까지 올라간다 이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1.2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1.2까지 내려. 이게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빠지지?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큰손들은 주식을 팔아갖고 채권을 사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요 며칠 시장이 하락하면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엉아들이 왜 채권을 살까요? 그래야 금리 인상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채권을 팔게 되면 자꾸 팔리는데, 그죠? 내놓는 순간 자꾸 팔려. 그리고 이자도 싸게 팔아도 돼. 자꾸 떨어져, 이자가. 금리가. 그럼 어떻게 돼? 팔리는데 왜 금리를 올려? 그죠? 하여간 파월과 옐런이 이제 한 팀이라는 거. 그리고 큰 손들도 일사불란하게 같이 동조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이거 뭔가 냄새가 나. 여기서 시세 차이, 그죠? 금리 채권에서 시세를 차익을 내고 수익, 내는 그런 수익 따위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요. 뭔가 더 큰 먹을거리, 밥상이 차려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 반증적으로. 그죠? 아니면 더 큰 플랜이, 계획이 있고, 그 짜여진 플랜대로 지금 뭔가 플랜의 완성을 위해서, 당장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저같이 삐딱하게 보는 사람의 눈에서는. 그죠? 옐런이요, 이 기사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요. 연준을 많이 존중한다. 연준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 모두가 한 패거리 한 팀이요. 제 눈에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이 팀을 드림팀이라고 부를 거예요. 드림팀이야. 글로벌 드림팀인데 이 드림팀에 누구가 더 같은 팀 소속인지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한번 확인해 보자. 재밌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원목입니다. 나무 가격이에요, 나무 가격.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급등해서 막 올라갔어. 갑자기 급등 확 하죠.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원목만 그런 게 아니라 원목을 제가 본 거는요. 주택 가격. 아니 집값이 막 올라가서 그지? 올라가는 이유가 이 원목 가격이 올라간다. 집을 많이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을 많이 지어야 돼. 그러니까 원목 가격이 올라간다.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지. 근데 지금은요. 이만큼 떨어졌죠. 원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원자재가 어떻게 돼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급락을 한 상황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그쵸? 이 차트만 봐도 이거 무슨 작업, 예전에 우리 뭐 작전주들 작전한 그런 모습의 차트요. 보통 내려갈 때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면 이렇게 내려가. 그쵸? 누군가 정확하게 고점을 알고 누군가 정확하게 저점을 알고 작업친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요. 쉽게 말하면. 주식을 좀만 하신 분이면요. 저건 투기 세력이 붙었다가 빠졌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구든. 그럼 원자재 가격이 잡힌 거죠. 일부 뭐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금이라던가 원유라던가 이런 거 빼놓고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은 저런 식으로 다 급락을 줬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 우려가 있다라는 말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잡혔어요. 그 임금 문제, 임금 인상 문제, 주택 가격 문제. 그죠? 이 가격이 꺾이는 시기가 잘 봐봐. 이게 언제냐면요. 요 고점에서요. 꺾이는 시기가 5월 달이에요. 그죠? 5월 달. 5월 달에 뭐가 있었어? 시진핑이 압력을 2번이나 넣잖아. 야, 니네 이거 원자재 투기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잡혔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진핑도 이 드림팀의 한 팀원이다. 아주 큰 역할을 수행 중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인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아까 말했지 금과 원유 정도 빼고는요.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올랐다가 이런 모습으로 다 빠진 상황이다. 전반적인 원자재 투기 세력이 붙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왜일까? 하는 의문이 남죠. 그건 계속 영상 보시면 풀릴 것입니다. 풀릴 거예요. 결국 집값 부분도 인플레이 일시적이다 라는 파월의 얘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뭐 CPI라고 하죠. 요 상승, CPI가 상승하는데 주요 항목, 그게 뭐냐? 좀 전에 설명드린 중고차 가격 상승, 주택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임금 인상과 일반 소비, 요거의 상승.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 인상 부분 잡았죠. 앞에 설명드렸듯이 일반 소비는 실업수당 중단하고 코로나 재확산, 즉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이거 잡았죠. 주택 가격 상승 요인 중에 가장 큰 건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이것도 잡았죠. 그럼 하나 남았어. 중고차 가격만 잡으면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근거와 이유가 다 나오는 거지. 그죠? 중고차 가격 상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를 만들 수가 없어서 중고차라도 사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량용 반도체만 공급이 원활해지면 이것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볼게요. 미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전반적인 다 금융시장 전체를 얘기하지만 일단 우리는 주식을 하니까 주식시장을 보면 6월 CPI가 급등을 했는데도요, 무시해. 영향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이.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전월보다 10.5% 오르고, 그죠? 전년 동월보다 45.2% 치솟았다. 6월 중고차 가격 상승률은 1953년 1월 지표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원인 그거죠. 신차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경제 재개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 보시면 중고차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가 공급망,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와요. 공급망 이슈가 해소될 경우 다시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죠?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에 요게 공급이 왜 원활하지 못했냐. 그리고 이제 원활해지기만 하면 요것도 인플레를 잡을 수 있겠네. 그치? 자, 요 기사 보세요. TSMC 이번 분기부터 이번 분기 7월 16일 기사예요. 저번 주 기사. 이번 분기부터 뭐 한다? 반도체 부족 현상 완화될 것이다.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반도체 부족에서 시작됐다고 전제한 뒤 당사가 자동차용 반도체 칩 생산을 전년 대비 60% 늘림에 따라 자동차 칩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TSMC는 그러나 전체 반도체 부족 현상은 2022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죠.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60% 작년보다 60%를 늘리겠다. 그죠? TSMC 작년 생각해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반도체는 만들려면 물이 있어야 돼. 그것도 깨끗한 물.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공장도 여러 차례 불이 났었어. 희한하다. 왜 불이 나냐? 막 그랬잖아. 그쵸? 그랬는데 이제는 뭐다? 생산을 늘리겠다. 60%나 더 늘리겠대. 자, 요런 기사 보세요. 공장에 불났던 반도체 대기, 여기도 불이 났었어. 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왜 막 불이 나고 가뭄이 나오고 물이 부족하고 이러면서 왜? 희한하죠. 일본의 르네사스 생산 능력을 100% 해보겠다. 이제 만들겠다. 반도체 출하량의 정상화는 7월 셋째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죠? 이제 시작된 거요. 시작된 거죠. 근데 여기도 불이 났었던 기업이야. 비슷한 시기에 다. 자, 갑자기 불났던 일본의 르네사스. 이제 7월 셋째 주부터 100% 생산 가능하다라고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숨통 트이나 TSMC 증산 이것만 60% 한다라고 했잖아요. NXP 재가동. NXP는 무슨 회사예요? 어디에 있어요? 이거 미국 오스틴 공장이 2월 달에요. 한파로 정전이 일어나면서 가동이 멈췄었잖아요. 막 추워갖고, 그지?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나고 막 때 아닌 가뭄으로 물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한파로 정전이 일어나갖고 공장이 스탑되고 이래갖고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이런 문제로 어떻게 공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던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때 어떻게 돼? 뭐라 그랬어 제가? 이거 이상하다, 냄새 난다, 한꺼번에 막, 그치? 그러더니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막 이랬어. 이게 우연일까? 이게 진짜 우연이 맞을까요?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해답이 조금 보이지 않으세요? 하여간 일사불란하게 지금 비슷한 시기에, 그죠? 6월, 7월 되면서부터 어떻게 공급을 늘리겠다. 정말 또 일사불란하게 공급을 늘리겠대. 거기다가 또 하나 있어. 삼성전자, 아우디 이어, 그죠? 폭스바겐의 차에도 반도체를 공급한다. 아우디, 폭스바겐 이쪽은요, 시스템 반도체, 그지? 요거 이제 전부 삼성전자 걸로만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 이거에 생산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지. 이놈의 차량용 반도체가요, 그동안 돈이 안 됐어요. 이거 만들어 해봐 마진이 얼마 안 남아.
그래서 원래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기피하던 부분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서 원래부터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삼성도 오스틴 공장 그쪽 같이 중단을 했었지. 이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뭔가 피해를 입었던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공장이 중단됐다가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공급을 시작해. 공장을 재가동해. 이거 뭔가 냄새가 나잖아. 거기 여기 이제 또 갑자기 떠오르죠. 뭐가? 백악관으로 바이든이 반도체 회사들을 막 다 불렀어. 기억나시죠? 그 반도체 웨이퍼 이거 들고 막 찍었던 사진이랑 회의한다고. 반도체 회의. 기억나죠? 이때 아마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제가 영상에서 할 이런 작전, 이런 계획들이 다 진행되고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살짝 갑자기 무서워지지. 그죠? 그럼 제가 왜 이걸 작전이고 계획이다라고 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여간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중고차 가격은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죠. 여기서 왜 몇 개월간은 지속되겠지만 이라는 일시적이다 라고 했는지 답이 나오죠.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생산을 하고 하는데는 몇 개월이 걸려. 그럼 이것만 잡히면 원자재 가격 잡았겠다. 임금 인상 문제 잡았겠다. 델타 변이 때문에 소비 위축시켰겠다. 인플레이를 일으킬 만한 요인들은 다 잡게 되는 거죠. 그죠? 안 잡힌 게 두 개 있다 그랬죠? 금, 그 다음에 유가. 유가 계속 안 잡혔었어. 그지? 근데 이제 딱 이런 기사가 뜹니다. 최근에. 그죠? 국제유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증상 규모 잠정 합의 소식에 하락 2.8% WTI, 그지? 계속 올라가던 유가. 다른 원자재는 다 잡혔는데 유가는 안 잡혔어. 오히려 계속 올라갔어. 이제 잡기 시작하네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합의로 증산을 하면서 유가가 떨어졌는데 우리 영화들은 부족하셨나봐. 자, 부족하셨나봐요. 오펙 합의로 국제유가가 이제 감소했는데 코로나 확산 요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이러면서 어제 그죠? 전 세계 주가가 막 폭락하고 떨어졌잖아요. 미국, 유럽 할 거 없이요. 유가 7.5% 그치? 합의 아니 증산 합의 그죠? 증산 합의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이건 그냥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삐딱하게 보면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화들이 하는 건. 이 유가 부분도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당연히 해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만한 거 다 잡고 있네, 가격을. 지금 딱 보니까요. 그리고 유가는 또 뭐하고 문제가 있어요? 중국 경제에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겠지. 경제에도, 그죠? 유가를 내린다? 이건 뭔 얘기예요? 작업이 끝났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게 뭔 소리냐? 그지? 무슨 작업을 얘기하는 거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원자재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원자재 가격이 아까도 차트 보셨듯이 여기 이 차트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갑자기 막 치솟았다가 갑자기 확 빠졌다가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지. 뭔가 그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 시점에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역으로 따지면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요. 뭐를 해요? 중국에서 부동산과 인프라를 급격하게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막 욕을 했지. 지네 그래 싹 쓸어가는구나 중국에서 원자재. 그래서 가격이 막 치솟는구나. 근데 그렇게 치솟아도 이건 너무해. 그죠? 이 모습은. 그러니까 여기에 국제적인 투기 세력이 붙었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중국은요, 그 시점에, 인프라, 그리고 부동산, 이쪽 막 건물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뭐가 올라가?
경제 성장률, 숫자. 그 다음에 GDP 성장률, 요게 올라가. 예, 보여지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내년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해기이기도 하고. 그죠? 이걸 보고요, 이런 흐름을 보고 저는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거 아니다. 이거 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 거야. 삐딱하게 그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재 슈퍼사이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투기 세력이 들어갔고 그걸 중국 공산당이 또 부추긴 것도 있고요. 그지?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 흐름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리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느낌? 일단 우리 진핑이 영화도 이 드림팀의 팀원인 게 여기서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면. 근데 좀 더 정상적인 시각에서 한번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중국 입장에서는요,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 그죠? 이거를 두려워해.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중국은요. 시진핑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설, 인프라, 돈을 막 쏟아 부어요. 그지?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기사들까지 있었어요. 원자재 빨아들이는 중국, 금속 부스러기까지 동났다. 막 이러면서 이런 기사 나올 때 무슨 일이 원자재 가격이 완전히 그지? 꼭대기를 치솟고 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이럴 때 중국 기업들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 난다. 그럼 이제 그만 만들어야겠다. 때려치자. 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막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 이제 못하겠어, 장사. 그래서 나가 떨어졌어. 지지치고 나갔어 막. 인프라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갖고 경기 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요, 공산당 차원에서 빚을 내 갖고 니네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시켰어. 돈까지 줘가면서, 빚내 줘가면서. 계약도 파기하는 상황이 막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럴까요? 원자재가 부족한데요. 건물을 막 지으면 이거 뭐야? 부실공사 당연히 위험 있지 않을까요? 철근 2개 들어갈 게 1개 반 들어가고, 굵기가 굵은 게 들어갈 게 얇은 게 들어가고. 그지? 이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기일 내에 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정부 지출도 늘리고 부동산도 자꾸 지어갖고요. 건설을 해줘야 뭐가 숫자적인 수치적인 GDP 성장률이 올라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지금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어떻게 이걸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어느 정도 올라갈 거는 생각했는데 투기 세력이 딱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급등을 확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당한 거야? 중국 기업들이 확 다 뒤집어 써버린 거야, 그거를. 지금 상황은 그래요. 이건 중국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숫자상으로 허수만 만들어낸 거죠. 그지? 중국 당국에서 이렇게 숫자상으로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강하게 경기 성장이 좋아지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선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시진핑이 정권을 유지하냐 마느냐 결정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딱 올라가는 이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경제 성장에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렇게 경제 성장을 했으면 뭐가 올라가야 돼요? 중국 사람들의 인건비가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갔느냐? 그죠? 그지? 근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되면요, 인건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신기해요. 인건비를 선제적으로 올려버립니다. 중국 당국에서. 그럼 중국 내 공장들이 어떻게 돼? 당연히 외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야, 이거 그럼 중국 뭐 스스로 죽겠다라고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말 그대로 좌충수를 둔 거죠. 좌충수를 두게끔 뭔가 작전을 펼친 거예요. 우리 진핑 영화가 드림팀 팀원이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게끔 작전을 펼쳐서 유도를 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원자재 가격 상승도요, 중국이 일으킨 거죠. 그 결과 그 후폭풍도 누가 입어요? 누가 받아? 중국이 뒤집어 쓴 결과가 나타난 거죠. 대신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엉아들은 투기를 해갖고 돈을 챙긴 거지. 돈만 챙겼을까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되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중국 원자재 시장 규제 관련 엄포 또 냈다. 벌써 일주일 새 두 번째다. 언제예요? 2021년 5월달. 딱. 요걸 딱 하자 어때요? 아까 봤잖아. 5월달 딱 되니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대부분 원자재가 이때부터 똑같이 급락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중국이 이렇게 규제를 엄포하고 미국에선 어떻게 FOMC에서 개입을 딱 했지.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토스하고 중국이 스파이크 때리네. 이거 무슨 같이 한 팀처럼 움직이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인플레이의 원인인 뭐예요? 원자재 가격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요. 원자재 가격이 생각해봐봐. 중국 기업 입장에선 원자재 가격이 싼 상태, 뭐 이 정도 가격일 때 어때요? 계약을 해. 수주를 딱 받아서. 그 막 공장도 막 짓고 막 이래서. 왜? 당국에서 GDP 성장률을 올리려고 어떻게 돼? 막 대출을 막 해줬거든. 대출을 막 해서 돈을 풀어갖고 대출해줬으니까 그 많은 돈으로 공장도 막 짓고 다 해갖고 수주도 막 받았어. 그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까지 딱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주를 싹 받아놓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 막상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 이미 계약은 했잖아. 계약금도 받았잖아요. 그죠? 차라리 계약금의 몇 배를 돌려주고 어떻게 돼? 일을 안 하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 상황이. 납기 일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또 심지어 중국이잖아요. 거기 중국. 중국 애들 어떻게? 아니 계약금 먹고 그냥 날라버려. 회사 문 닫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수두룩하게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막 기사들 보면요. 중국이 원자재를 싹쓸이했다. 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죠? 외부에서 막 욕은 욕대로 다 먹었어. 중국이. 지들밖에 모른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중국 입장에서 욕만 얻어먹고 득본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영국, 뭐 유럽 각 주요 국가들 기사들에서 막 쏟아져 났어. 뭐가?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률이 속도가 1등이다.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구나. 역시 대단하다. 역시 중국이다. 그죠? 이러면서 막 바람을 잡았어. 막 똥구멍에다가 바람을 막 이렇게 부채질하고. 그죠? 그러면서 경제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수주를 쫙 할 수가 있었어. 수주했던 모든 계약건이 어떻게 돼요? 적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 당시에 계약을 해서 수주했던 게 원자재가 이게 확 폭등하면서 어떻게 돼? 전부 적자가 돼버려. 완전 신의 한 수죠.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이건 작전이야. 그죠?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중국 내 제조업이 무너집니다. 기업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버리게 돼. 이건 정말 큰 그림의 작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럼프가 예고했던,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뭐냐? 그동안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어.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소비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이제는 미국에서 만들고, 그죠? 어디가 허브, 대한민국을 허브로 두고 유라시아, 중국을 비롯한 이쪽을 어떻게 중국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시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중국에다가 팔아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제조를 해갖고 생산해서 만들면 안 되는 구조야. 지금 공급망 만들려고 하는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그죠?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트럼프가 얘기했던 공급망 재편 이게 이해가 가. 그리고 트럼프가 공급망 재편이라는 예고를 딱 던졌어요. 그러면서 금융시장 개방을 딱 해놨어. 그쵸?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 시기에 지금 이게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오랜 기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이제 뭐 그런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실행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 뭐 트럼프와 바이든 그죠? 한 팀이다. 한 팀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거를 이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트럼프는 우리의 구세주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반대쪽에서는 바이든은 중국과 가까워. 시진핑과 가까워. 받은 돈도 많고 막 그래서 중국 못 때려. 이제 중국 시진핑의 세상이 올 거야. 막 이랬잖아요. 다 햇소리다 그랬잖아요. 트럼프와 바이든은요. 한 팀이요. 거기에 누구까지? 진핑 영화까지. 거기에 파월, 옐런 등등 전부 같은 드림 팀원이다. 제 생각이에요. 소설이고. 이뿐이었을까요? 이뿐이었을까요? 계속 보자고요. 자, 그러니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중국의 디폴트를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작전이었으며 쇼였다. 이걸 알고 있는 거야, 파월은. 그러니까 파월이 어떻게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자신 있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일시적으로 한때 그거를 앨런이 어떻게 돼? 반대 입장을 얘기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뭐야? 지금은 같은 입장. 한 팀. 그죠? 그리고 그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쪽으로 시장의 가격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요. 막 대만에서 TSMC 불이 나고, 르네사스의 공장에 불이 나고, 가뭄이 일어나서 물이 없어가고 못 짓고, 한파로 정전이 일어나고,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그죠? 회사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일들이 막 벌어져. 거기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TSMC, 르네사스, 아까 NXP, 삼성전자 등등 중국 외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 차량을 용을 만드는 일제히 생산을 들어가는 모습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업이 끝났잖아. 이제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생산 들어가라. 작업 끝났다. 원래 차량용 반도체는 돈이 안 되는 구조다. 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량용 반도체가 중국 기업들의 도산, 지금 이제 다 도산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도산으로 해갖고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쓰는 소설이야,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 TSMC도 공장을 짓고, 삼성전자도 공장을 짓고, 그지? 이 반도체 기업들이 그쵸. 그렇게 약속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이 기업들한테 어떻게 해요? 미국의 보답 선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만 해석할 건 없어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하면 안보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계속 했던 얘기야. 그리고 이들이 하려고 하는 공급망 재편.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지가 않아요. 중국 반도체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중국 제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죽였어? 중국인들의 자기 손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는 그런 걸 만들어내버린 거야. 일시적인 뭐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그리고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원자재 가격 슈퍼사이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원자재 가격은 올라간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지. 근데 이거는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너무 빠르게 올라가. 그죠? 이게 투기세력에 붙었구나. 여기야.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올라간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부터 각도는 이거는 투기세력에 붙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꼭대기에서 시진핑이 딱딱딱 규제를 하겠다. 뭐 이랬지만 이미 뭐예요? 작업이 다 끝난 상태. 이 기간 동안, 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 뭐가 중국의 기업들은요, 다 두 손, 두 발 들고 다 이미 무너진 상태, 문 닫은 상태. 늦은 거예요. 그죠? 중국은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트럼프가 얘기하던 공급망 재편. 중국이 계속 생산해서 팔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죽여야 된다. 때가 된 거지.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마진이 적어서 다들 기피했던 건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막 회의도 하고 하면서 자, 나만 믿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돈 벌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중에 나만 믿어봐. 내가 니들 탁 숨통 튀어주게 할 테니까 일단은 니네 공장 뭐 그거는 말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국에다 공장 좀 지어. 투자 좀 해. 일단. 그러니까 뭐 투자하겠다. 그죠? 투자하겠다. 합의를 계약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돈 벌게 되는 거지. 돈 벌게 해준 거잖아. 경쟁자를 그것도 가격 경쟁을 유발시키는 중국 기업들을 싹쓸이 해줘버린 거야. 한 방에. 그죠? 진짜로 돈 벌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미국 입장에선 지키게 된 거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치? 이런 기사 한번 보세요. 중국 원자재 수요 정점 진화 원자재 가격 안정정책 지소. 이게 뭔 얘기야? 결국 원자재 가격은 안정을 찾았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중국 기업들 다 죽어나가자마자 이제 원자재는요 바로 안정을 찾았어. 그거에 시발점이 된 것도 진핑 영화와 FOMC 토스하고 스파이크 때리고 그 이전에 이미 작업은 끝났다.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원유를 마지막으로 모든 원자재는 뭐 대부분 금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 뭐 히토류나 뭐 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이건 뭐 소설이긴 하지만 정말 대단한 시점에 대단한 플레이와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대단한 쇼였다. 이 인플레. 그죠? 라고밖에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보고 떠들어. 그죠? 뭐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 제 소설이니까. 그지? 제가 왜 이걸 보고 이 작전을 보면서요. 뭐 작전이라고 좀 표현하니까 이런 엄청난 작전 보면서 드림팀이라고 얘기를 했냐. 이건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요,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딱딱 맞춰서 팀워크를 딱딱 맞춰갖고 분업화돼갖고 이건 불가능해.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거는 한 국가가 뭐 개입돼갖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 국가가 개입이 되고, 그걸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뭔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돼. 가능한 일이잖아. 있다란 얘기요. 그게 우리 영화들이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인플레는 일시적이고요. 또 몇 개월 후면 잡힐 거다라고 강력하게 파월이나 옐런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글로벌 드림팀이라고, 그죠? 얘기했잖아. 모든 게 자기들 컨트롤 안에 있거든, 지금.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하는데도 세상을 아름다운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기사를 들려주는 고지 곧대로만 듣고, 그죠? 아직도 바이든 트럼프 진영 나눠갖고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눠갖고 트럼프는 우리를 살려줄 천사고 구세주고 언젠간 다시 재선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줄 거야. 저 악의 무리들을. 바이든은 사탄의 앞잡이고, 그죠? 시진핑하고 가까워서 중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싸우고 음모론에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있을 거냐 이거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모두가요 거대한 드림 팀원들이야. 전부. 계속 얘기했잖아. 비령아, 테슬라의 머스크엉아, 뭐 전부 다 한 팀이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중국 2분기 GDP 성장률 7.9%로 급락을, 7.9%가 떨어진 게 아니라 7.9%로 급락을 한 거야. 이게 뭐야? 원자재 가격 등 급등에 대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전 분기보다 10%포인트, 10%, 그죠? 10%가 넘게 하락했다. 아니, GDP 성장률이요. 1%만 떨어져도요. 뭐요? 이게 한 달 만에 일어나냐, 이게? 한 달 만에 10%가 떨어졌어, GDP 성장률이. 이거 말이 되나요? 엉아들 작업이 딱 끝나자마자 경제 성장률 세계 1위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 애들이요. 반토막이 뚝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급락하면서 작살을 나죠. GDP가 1%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엄청나게 실물 경제에는 파급 효과가 커. 그죠? 나라가 망하니 많이 막 이래요. 2, 3%만 왔다 갔다 해도. 그런데 한 달 사이에요. 10%가 넘게 성장률이 폭락을 해버렸어. 이게 뭐야? 그리고 딱 시기가 무슨 시기예요? 엉아들 작업이 딱 끝나는 시기. 중국의 대부분 제조업을 하는 공장들은 다 망가졌다. 지금 조용하죠.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카운터 펀치 빵 날렸어. 끝났어. 게임 쓰러졌어요. 중국은. 근데 아무도 모르고 이거 얘기를 안 해요. 알아도 얘기 안 하고, 그지? 중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잖아. 아니, 한 달 사이에 10%가 성장률이 폭락했다는 거,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하는 거야, 이거. 그동안, 그죠? 망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쉽게 말해서 중국은. 이제 남은 작업은 뭐예요? 중국의 주식 시장이 작살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지. 왜? 그래야 싼 가격에 엉아들이 쇼핑이 시작되죠. 화려한 쇼핑이 시작되지.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시점이 온다, 곧 온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중국이 아닌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우려가 되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다? 지난번에 트럼프 때 미중 무역전쟁 요거 할 당시에는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간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을 따라서 내려가 버렸어. 중국 내려가고 미국 올라가는데 우리가 중국을 따라서 내려가 버렸어요. 자,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미국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 배경이 지금 이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 중국 기업들 가장 저렴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쇼핑을 해야 돼. 중국 기업들 뭘 주워 먹을까? 버릴 건 버리고 쇼핑을 해야 되는데 언제가 제일 저렴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동계올림픽 그 직후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마지막 땡처리 기간이 그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더 이제 싸게, 완전히 싹까지 다 챙겨 먹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버블이 터지면. 버블이 터지면요.
이제 완벽하게 장악하고 들어가는 건요, 중국 IMF로 가야 돼요. 응, IMF로 갈 수밖에 없어. 제가 다음 편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가 줄줄이 또 나와. 이것도 기가 막혀. 근데 이거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중국 기업들 지분 장악이 싹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엉아들이 싹 쇼핑이 끝났어. 그리고 싹 이제 알짜배기들 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완전 싼 가격에 싹 쓰리가 딱 끝나요. 이러면 중국 기업들 그대로 망할까요? 망하는 걸 냅둘까요? 아니지. 엉아들이 왜 지금 중국 기업들 쇼핑을 해, 싼 가격에? 왜 탐을 내요? 망해서 없앨 거면 뭐하러 탐을 내? 안 없앤다는 얘기야. 우리 IMF 때도 했잖아. 싹 알짜배기들만 지분 50% 이상 딱딱 들어와서 어떻게, 특히 금융부터 들어온다고 했죠? 들어와서 어떻게, 이젠 페이부터 들어간다고. 중국 시장이, 지금 페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금융부터 들어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싼 가격에 쇼핑을 딱 마치면, 그때부터는요, 맞췄으니까 키우지. 그죠? 그래야 자신들의 지분 가치가 커지고, 배당도 더 많이 먹고, 돈벌이가 되겠지. 그래서 중국 안 없앤다니까. 키워요. 그 대신에 뭔가 다른 조치를 해놓겠지. 공급망 재평 때문에. 예. 중국 자체에서 키운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겠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팽당하면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파, 그죠? 이거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분이 우리 기업들에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자,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한 건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경제방송을 듣고 경제신문을 봐도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중국 끝났다니까, 지금. 근데 지금 조용해. 그죠? 이미 요번에, 올해 초부터 해서 5월달 원자재 고점 딱 찍는 순간 게임 끝났어. 그때 인플레가 딱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인플레 만들어진 이유가 이 작업하려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요, 인플레는 일시적이었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파월의 이야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인플레 요인인 임금 인상은 실업수당 종료와, 그죠? 종료로 잡았고, 소비 심리는요, 델타 변이로 잡았고요. 주택가격 상승은 원자재 가격을 잡으면서 잡혔고요. 마지막 중고차 가격 상승은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시작하면서 이제 잡을 건데, 이제 시작을 하니 생산을 시작하니까 요게 몇 개월 더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생산을 시작했잖아요. 곧 잡힌다. 고로 인플레이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인플레가 일어났던 이유는 중국의 기업들을 작살내기 위해서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요걸 위해서다. 이 작전을 폈던 거, 이게 생각해보면 트럼프 때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작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냐 이거요. 작전을 폈던 것 뿐이지 진짜로 경제가 좋아지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서 집을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런 건 살아있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고 하는, 주식을 사고 하는 이 부분은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우려는. 그래서 언제든 버블은 터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기에 금리 인상을 지금 고민할 단계는 더욱더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거대한 글로벌 드림팀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작업이 있었고, 작전이 있었고, 그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거대한 쇼핑센터가 또는 밥상이 차려졌다. 이 쇼핑센터는 머지않아 땡처리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영상의 결론입니다. 엉아들은 이제 뭐 하면 돼?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저렴하게, 그죠? 골라서 먹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쇼핑센터 머지않아 땡처리한다. 야, 이거를요, 이렇게 기사들을 엮어 이렇게 딱 하면서, 와,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조금 섬찟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야 멋지다라는 탄식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랬어 개인적으로 그냥 소설이긴 하지만 그죠? 이게 과연 소설일까? 여러분들 제 사고의 유연성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런 게 안 보여. 왜? 이분법적인 논리로 바라보면요. 이런 국제 정세가 보이지가 않아요. 너는 우리 편, 얘는 니네 편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요. 트럼프는 우리 편, 그죠? 바이든은 우리 편. 그래서 둘이 싸워. 이념적인 문제로. 이거 저 엉아들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바로 이렇게 국제 정세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라. 그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이거 그냥 1편 끝내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길어갖고, 반만 한 거예요. 다음 내용은, 상황을 봐서 제가 고민이야. 내용이 좀 진해지는 것 같아서, 해야 될까 말까. 이것도 지금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도 전부터 우리 금리 인상 요번에 8월 달에 하고 뭐 올해 2번을 하고 이거 못할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 뭐 댓글 보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달렸던데 이거는 생각의 차이예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근본은요 젊은 세대야. 젊은 세대가 살아야 어떻게 돼? 아니 세금도 내고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걱정인데 그들의 경제 상태를 죽여버리면 그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근본은 젊은 세대예요. 이들이 살아야 세금도 내고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지. 근데 이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이거야말로 근본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리 인상을 영원히 안 한다 우리나라 이게 아니라 시기의 문제예요. 지금은 못 한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뒷돈을 받았니 뭐 알고 떠드는 거니 아니 그냥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세요. 그죠? 남을 욕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욕하지 말고 응?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면요 우리 근본인 제가 생각하기엔 젊은 세대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 어차피. 그걸 조금이라도 시간 있을 때 제가 어떻게든 잡아보겠다. 그거 뭐 전체는 안 돼. 어차피 불가능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우리 식구들 제 영상을 그래도 봐주시는 요 우리 식구 이거 뭐 홍보도 안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볼 필요도 없다. 보면 위험해 사실. 그죠? 헛소리 한다라고 욕만 먹어. 그런데 누가 저한테 뒷돈을 줘? 1000명밖에 안 보는 영상을 누가 돈을 주냐고. 그죠? 좀 안타깝더라고 그 댓글 보면서 그래갖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막말할 필요 없고요. 저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이 돌아가는 세상이 보여요. 어차피 이런 내용의 영상 올려봐야 저한테는 득될 거 없어요. 오히려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주식 얘기만 해도 돼. 근데 주식 얘기와 연관이 있는 거야, 사실은. 다. 그죠? 왜? 금리 인상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액션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 던지길 바라는 거지. 왜? 근데 안 빠진다야. 금리 인상 못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려. 그러니까 겁먹지 말아라, 내려올 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서 누구한테 뒷돈 받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 뭐에 의해서 돌아가? 돈의 논리로 돌아가, 지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정치적인 논리, 종교적인 논리, 이상한 잣대를 갖다 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거기서, 그런 논리로 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네 논리가 있으면, 그죠? 논리가 있으면 펼치시면 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줄 필요는 없죠. 그죠? 모두가 알아줄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그 댓글 다신 분들의, 생각 존중해요.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금리 인상 이나 이 문제가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를 취하려면 이걸 버려야 되고, 이걸 취하려면 또 반대 걸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이게 답이야라고 못을 박아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연적이지 못한 사고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돈의 논리로 바라보면 답이 보여. 그죠? 자, 뭐 어찌됐건 이렇게 사람들이 제대로 세상을 못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저들, 엉아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그들을 욕하면서. 그죠? 모르겠어요. 뭐 제가 쓰는 소설이니까 제 소설에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영상 안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굳이 보면서 욕하시는 분들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지? 그러면 자기가 소설을 한번 써보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편이 요거 이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 얘기가 나오겠지. 슬슬 어떻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중국은 무너졌다. 카운터 펀치를 맞고 지금 휘청휘청 쓰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저희 이제 또 다음 영상 또 준비해야 돼. 오늘장 준비 영상 또 준비해야 돼. 대비 영상. 시장 대비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